자,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컨트롤 로직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7개 인풋과 1비트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를 가지고 또 아웃풋은 10개가 나오는 이런 시퀀셜 로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회로 설계는 이제 논리회로 때 배웠는데, 이제 이게 인풋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를 갖고 설계하는 거는 안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에이직 설계 과목이나, 내가 듣기로 아마 에이직 설계 쪽에서는 디지털 쪽은 별로 많이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 4학년 때 보면 디지털 시스템 설계가 그 이우주 교수님이 하는 거하고 뭐 그런 과목들 이제 들으면 될 거예요.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더 이상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 테이블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는 따져볼 수가 없겠죠.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따져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개만 따져봤는데 제가 또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PPT를 좀 보다 보니까 하나 정도 더 따져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뒤에 한 페이지를 더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로드 어큐뮬레이터 LDA라는 요 LDA라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될 때 이제 그러면 여기 OP 코드 LDA에 대한 이제 OP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데 0000이었어요. 그냥 0000이었고, 자, 이제 스테이지 그죠? 엑스큐션 스테이지를 보면 이제 EXE 상태냐, 패치 상태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는 항상 요 책에서는 엑스큐트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0이면 엑스큐트고 1이면 패치입니다. 그죠? 그럼 먼저 엑스큐트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 명령어는 어큐뮬레이터의 결과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0일인지 1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회로 때 이런 걸 뭐라고 배웠죠? 인풋 값이 0인지 1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회로를 설계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이럴 때는 이거는 돈 케어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돈 케어 컨디션이라고 하죠. 돈 케어 인풋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X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리셋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리셋은 제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로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여기서 엑시큐트 단계에서 그 아주 심플한 간단한 블록도 상에서는 대충 한번 살펴봤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지금 컨트롤 시그널까지 포함된 좀 더 디테일한 블록도 요 블록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려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려면은 뭔가 메모리에 이제 요 로드 S다 그죠? 그러면 요 메모리의 어딘가에 요 S라는 어드레스에 있는 거 요게 요렇게 와야 되겠죠. 요렇게 해갖고 어디로 와야 될까요? 쭉 내려와서 요 먹스를 타고 ALU B 쪽으로 갔어. ALU를 통과했어. 어큐뮬레이터로. 길기도 하다, 그죠? 요렇게 가야 되죠. 왜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거로 요 지금 하드웨어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랬죠. 요 MU0가. 어큐뮬레이터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지금 load ldas라는 명령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라는 주소를, 어드레스 값이 이제, 여기는 가져오려면 어드레스 값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요 먹스는, 요 A 셀렉트는 요 먹스 1번을 셀렉트 해줘야 되죠. 그래서 타고, 이제 이렇게 나갈 거다 이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게 버스기 때문에 이쪽도 신호가 나갈 거예요. 이쪽도 신호가 나가겠지만 이쪽에서 이쪽 먹스가 더 이상 가는 길을 닫아놨기 때문에 뭐 신호는 나가더라도 뭐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그 오동작을 해갖고 먹스가 이쪽을 선택 안 하고 이쪽을 선택하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해서 신호가 일로 막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뭔가 그 하드웨어 설계할 때 버그가 있는 거고, 이제 잘 설계했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할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요런 지금 이제 요렇게 보면 지금 10개의 아웃풋, 10개의 아웃풋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느냐. 10개의 아웃풋이 보면은 요 MU0에 있는 각각의 컨트롤 시그널들이다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여기 A 셀렉터는 뭐가 선택돼야 되죠? 이쪽이 선택이 돼야 되죠. A 셀렉터는 1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오는 어드레스 값이 이 어드레스 버스로 나가야 된다. B 셀렉터 쪽은 이 어드레스 라인에서 오는 인풋이냐, 아니면 메모리 쪽에서 오는 데이터 버스 쪽의 인풋이냐, 그러면 이쪽이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오는 이 데이터 쪽에 데이터가 선택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ACC Accumulator Chip Enabler은 이제 여기 있죠. 요거 이네이블을 걸어줘야 여기서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서 써주겠죠. 그러니까 Accumulator Chip Enabler이 이제 그 1로 요 값이 이제 1이라는 거는 여기가 요 안에 있는 그 값이 이제 1로 되면은 요 칩 이네이블이 걸려갖고 이제 여기다가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0으로 해줄 거면 데이터는 잔뜩 왔는데 실제로는 Accumulator에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로 해주고, 프로그램 카운터 칩 이네이블은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 카운터 동작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칩 이네이블이 안 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칩 이네이블을 되게 해버리면 뭡니까? 여기 온 값이 이 프로그램 카운터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상한 데로 가버리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칩 이네이블은 이제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칩 이네이블도 여기 있는 것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값이 지금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값이 바뀌는 것은 패치 단계에서만 바뀌는 거지 지금은 엑시큐션 단계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ccumulator output enable은 여기 accumulator output enable을 열어버리면은 현재 accumulator가 있는 값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죠? 이게 accumulator가 칩 enable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값이 밖으로 나가갖고 잘못하면 메모리에 써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제로가 돼갖고 이 신호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자, ALU는 단지 여기 B 인풋으로 들어오는 걸 패스만 시키는 거죠. 이제 ALU는 이제 4가지 모드로 지금 MU0에서는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MU0의 ALU는 4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 인풋이 그냥 바로 패스. B 인풋을 바로 아웃풋으로 보내는 이제 이런 연산을 하게 해주다 이거죠. 그래서 ALU 펑션은 그냥 non equal B 해놓은 거는 그냥 B 값이 그냥 나가게. 그리고 메모리 리퀘스트는 결국은 여기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메모리 리퀘스트는 하이로 걸어줘야 되고 리드냐 라이트냐 지금은 값을 읽어오니까 리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요게 총 10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맞나? 지금 다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2개니까 총 10개의 이제
시그널을 다 컨트롤 해준 거죠. 그리고는 다음 상태는 이제 패치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논리상으로 맞죠. 이렇게 하면 요 MU0가 제대로 이제 로드 어큐뮬레이터 명령어를 제대로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로직이 없으면은 그냥 컴포넌트들만 있지 동작을 작동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짜갖고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으로 명령을 주면은 결국은 그걸 받아서 그걸 이해를 해갖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게 핵심이 컨트롤 로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로직이 상당히 이 MPU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보고 있는데도 몰레로 때보다는 좀 상황이 복잡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상태가 패치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패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이제 패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패치일 때는 OP 코드는 뭐 아까하고 똑같고, 사실은 이제 패치일 때는 OP 코드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패치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인스트럭션의 패치 단계에서 하는 요거 있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지금 OP 코드는 볼 필요도 없이 패치 단계는 하는 그 동작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패치 상태다 하는 거고 지금 리셋은 아니니까 리셋은 제로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오는 거는 요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동케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제로. 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패치 앞에서 간단히 한번 봤다 그죠. 패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패치는 이제 이렇게 동작한다 이거. 여기에 프로그램 카운트에 어드레스가 있으면 그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메모리로 갔어. 거기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왔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쪽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블록과 간단했을 때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블록도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자 패치니까 자 요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어디에서 가지고 올지를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어드레스가 나갔어. 이게 어드레스 라인으로 갔어. 그죠? 그래서 어느 요 인스트럭션을 메모리 쪽으로 읽어왔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쪽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하도록 요 각종 부품 컴포넌트들을 enable, disable 해갖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은 자 A 셀렉터는 이제 이번에는 이쪽에서 나가야 되니까 A 셀렉터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A 셀렉터는 제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가 선택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패치를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줘야 또 다음 패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패치하는 그 스테이지 따로 또 프로그램 카운트 다음 패치를 위해서 증가시켜주는 그 사이클 따로 이렇게 하면은 CPU가 자꾸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같이 해주는 게 좋다, 그죠? 그래야 CPU 속도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여기 나온 값을 여기로 보내갖고 요 ALU 쪽으로 보내갖고 여기에다가 요 B 값에다가 요 ALU 더하기 1을 인풋을 주갖고 값을 증가시킨 걸 프로그램 카운트로 다시 저장하게.
요거까지 딱 돼야 됩니다. 그 패치할 때 이제 요 패치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여기로 나가서는 이제 메모리에서 패치해 오죠. 그런 다음에는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 패치를 위해서 증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 연금은 요 목수의 B 셀렉트는 역시 제로와 값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오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목수를 통해서 ALU 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U 칩 이네이블은 ALU가 어큐뮬레이터는 지금 여기는 어큐뮬레이터 값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칩 이네이블은 걸어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여기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가 하나 증가된 값이 다시 저장이 돼야 되죠. 더하기 1이 저장이 돼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바뀌어야 되니까 칩 이네이블을 걸어주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이쪽에서 이제 들어온 값이 여기 이쪽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쪽으로 들어오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칩 이네이블 해줘야 값이 바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아웃풋 이네이블은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 뭐 나가서 메모리에 지금 쓰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아웃풋 이네이블 시그널은 걸어주면 안 되고, ALU 펑션은 B 더하기 1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오는 게 B 오퍼랜드로 올라오면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도록,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ALU 펑션을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리퀘스트는 지금 당연히 메모리 리퀘스트가 돼야 되죠. 그리고 패치니까 메모리에서 읽고 오는 거니까 리더. 자, 그러고 나면 다음 상태는 이제 엑스큐션 상태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본적인 동작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요걸 애니메이션 슬라이드로 만들어 갖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좀 전에 내가 이미 설명했는데 요 로드 어큐뮬레이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엑스큐션 페이지부터 먼저 볼 겁니다. 그러면 요 지금 M0가 나오죠. 엑스큐션 하려면 여기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이미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지금 이거 보이죠? 요 커서 보이죠?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이미 요 인스트럭션이 여기 이제 올라와 이제 그 이전 패치 단계에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걸 디코딩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어큐뮬레이터로 가져오는 이제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요 S라는 어드레스가 먹스를 통해서 어드레스 버스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요 A 셀렉터가 이쪽 길을 선택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타고 어드레스가 여기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텐데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봤자 길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드레스가 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 리퀘스트하고 리드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이제 컨트롤 시그널을 걸어주고, 그러면 이 메모리 중에서 S라는 어드레스에 있는 값이 데이터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올 거다. 쭉 내려와서 먹스의 이쪽 부분 B 셀렉터에 1을 선택해주면은 이쪽 길을 타고 ALU의 B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LU는 네 가지 연산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 이 ALU 펑션 셀렉터가 그냥 B를 그냥 아웃풋으로 패스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B 값이 여기로 나와서 이제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갈 텐데 프로그램 카운트는 칩 이네이블이 안 걸려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신호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어큐뮬레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큐뮬레이터는 칩 이네이버를 걸어주면 이제 여기에 딱 저장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시큐션 하고 나면 이제 패치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럼 패치 상태는 자, 이제 좀 전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엑시큐션 단계에서 여기까지 실행된 거고,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지금 t라고 하면은, 그죠? 이제 요 메모리에 가서 t라는 주소에서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요 어드레스 값이 요쪽 이제 먹스 0번 쪽으로 타고 나갔어. 이제 이렇게 쫙 가겠죠. 어드레스 버스 라인을 타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텐데, 먼저 이쪽을 먼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것도 조금 위를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이제 아래쪽으로 먼저 해놨네. 네, 그럼 일단은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프로그램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이 목표를 타고 여기 올라가서 이번에는 ALU가 여기 프로그램 카운트 들어오는 걸 이제 더하기 1 해갖고 ALU function B 더하기 1 그래야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된 값이 이제 이쪽 프로그램 카운트에 프로그램 카운트 칩 이네이버를 걸어주면 이제 값이 여기다 쓰져갖고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증가된 거고, 이미 아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요 T라는 어드레스는 이미 나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그죠? 이 신호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동시에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쪽에서는 지금 위로 올라간 거는 이미 나오는 신호는 어드레스 값이 T 값입니다. 그죠? 지금 아래쪽부터 먼저 이 절차를 봐서 지금 T 더하기 1로 증가가 됐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값은 T예요. 그래서 T 값이 이제 메모리 리퀘스트하고 리더를 걸어주면 여기 있는 T 값, 그죠? 여기 있는 T 값을 읽어서 또 이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오면은 이게 이제 1로도 길이 이쪽도 있고 밑으로도 있는데 밑으로는 쭉 내려와 봤자 지금 길이 없죠. 왜냐하면 목스가 이쪽 길이 열려있고 이쪽은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칩 이네이버를 걸어줄 거면 이게 1로 이제 해갖고 요 T에 있는 요 값이 그래서 T에 있는 요 값이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딱 저장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치가 끝난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 주소인 T 더하기 1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복잡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또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컨디셔널 점프 명령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디셔널 점프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두 컨디셔널 점프는 이제 요 어큐뮬레이터 값에 따라서 그죠? 어큐뮬레이터에 이제 지금 요 점프 greater than과 equal to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15번 값이 제로면은 이거는 파지티브 그죠? greater than과 equal to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5번 값이 1이면은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음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디로 점프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컨디션에 따라서 두 가지 그 오퍼레이션을 둘 중에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5번 값이 그러니까 ACC 15 값이 제로면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greater than or equal to 제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S라는 쪽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ACC 15번 요 값이 15번 핀 값이 1이면은 이제 음수라는 거죠. 그러면 S로 점프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 인스트럭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if문하고 똑같아요. 시연에 if 뭐 해갖고, 그죠? if 컨디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then이면은 그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여기 있는 거 실행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실행 안 하고 딴 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그래서 보면은 요 어큐뮬레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요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요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로 점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쪽으로 패치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S로 점프한다는 거는 뭡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상으로 S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엑시큐션 단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이제 이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상태 값에 따라서, 그죠? 특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요 값이 제로면은, 상태 값을 읽어보고, 지금이 제로다 이거죠. 제로면은 S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S로 가려면, 요 S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트에 있는 거죠. 점프 greater than or equal S니까 요 S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 그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S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내려와서 요 S 값이 요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 S가 이제 여기로 S가 PC 값이 여기가 S가 돼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자 A 셀렉터는 이쪽에 선택이 돼야 되죠.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리고 B 셀렉터는 0입니다. 그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쪽에서 오는 게 선택되게. 그래서 B 셀렉터도 0.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0.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칩 이네이블을 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치까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S에 해당되면은 요 S를 이제 읽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S가 프로그램 카운터도 이제 S로 바뀌면서 요 S가 여기 돼갖고 여기 있는 S 주소에 있는 인스트럭션 패치까지 딱 해와야 됩니다, 그냥. 패치가 해와갖고 요게 이제 이렇게 S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여기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바뀌어야 되고, 어큐뮬레이터 아웃풋 이네이블은 이거는 이제 값을 메모리에 쓰는 건 아니니까 제로고, 그다음에 ALU 펑션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여기서 하나 패치해 오면은 그 다음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럼 맞네요. 현재 값이 S면은 그 다음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다음 패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S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S 값이 여기 나왔으면은 여기다 더하기 1을 해갖고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러니까 점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를 가지게. 그래서 B 더하기 1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일단은 요 메모리 쪽은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니까 메모리 리퀘스트도 1이고 리드 오퍼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상태는
다음 상태는 execute. 아까 execute가 0이라고 했나? 1이라고 그랬나? execute는 0이네. 자, 요거 점프는 아까 원 스테이지라고, 그러니까 원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점프의 엑스큐션 상태인데, 엑스큐션과 패치가 한 사이클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패치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다음 상태는 다시 또 엑스큐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상태는 엑스큐트.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좀 헷갈리죠? 나도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요거 PPT 적을 때만 해도 안 헷갈렸는데 지금 보니까 또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ACC 15번 비트가 1이면은 이제 네거티브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그 S 쪽으로 점프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거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greater than과 equal이 아니니까 그냥 그 S라는 주소에 있는 거를 패치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미 요 점프 명령의 그 다음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나가갖고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 프로그램 카운트 그래갖고 요 프로그램 카운트는 지금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요 점프 명령의 그 다음일 거라고 하나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왜냐면은 그전 패치에서 이미 증가가 돼 있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막 이래 있으면 지금 프로그램 카운트 여기 있을 거라고. 요 명령의 다음 주소. 그죠? 그래서 그게 이미 여기가 갖고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메모리로 가져와서 프로그램 카운트 요거를 요렇게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패치해 오면서 요쪽 프로그램 카운트는 또 하나 증가가 되겠죠. 카운트 증가가 돼갖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하나 증가되게. 요렇게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딱 하나가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지금? 아까 여기 잘 보면은 아까 요 부분만 차이 납니다. 그죠? 아까는 어드레스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요 S 값이 나가갖고 패치를 해온 건데, 그죠? 프로그램 카운트도 그걸 갖고 증가시킨 건데, 이번에는 점프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요 PC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어드레스가 나가갖고, 패치도 해오면서 프로그램 카운트는 하나 증가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부분만 딱 차이 납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애니메이션 슬라이드를 만들면 좋겠는데 제가 PPT를 잘 못 만져갖고 애니메이션 쓰는 법을 몰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살펴봤고 지금 여기 중에서 요거 하나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 not equ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cumulate 상태 값을 이제 ACC Z 값을 보면 되니까 여기가 0, 1이냐에 따라서 또 두 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상태 값에 따라서 이제 이쪽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실행하든지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보면 돼요. 뭐 너무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이걸 지금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 보려면 이제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뭐 만들 엄두는 안 나는 거죠 지금. 만들려면 이제 또 스케일로그 같은 것도 배워갖고 프로그래밍 로직 디바이스를 갖고 그 시뮬레이션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까지 하고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나? 이게 왜 PPT 나중에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보면 ALU는 네 가지, 그러니까 ALU 앞에 그죠? ALU FS 해갖고 여기 2비트다 그랬죠. 여기 2비트 발전되어 있으니까 네 가지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네 가지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거다 그러죠. 자, 먼저 이제 사실은 ALU의 제일 기본은 드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 1비트 애드입니다. 요게 ALU 로직인데 1비트 애드니까 우리 논리회로 때 배웠던 풀 애드 있죠? 그 풀 애드 1비트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건데 요 지금 인풋 A, B로 해갖고 뭐 요 A enable, 뭐 B inverse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거 네 개 중에 하나를 동작시키기 위한 컨트롤 시그널이고 실제로 1비트 애드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실제로 이제 1비트 애드인 풀 애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낸드로 돼 있네. 그냥 낸드 게이트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 낸드 게이트 9개로 돼 있네. 그런데 논리회로 때 풀헤드는 그렇게 안 배웠죠. 그리고 논리회로 때 풀헤드는 이렇게 배웠어. 이제 엔드 오어 로직으로 하려면은 썸하고 캐리를 계산하는데 뭐 이게 되게 지저분하다 그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잘 쓰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지금 MU0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뭐가 그죠? 이렇게 뭔가 랜더 게이트 잔뜩 해갖고 지저분하게 돼 있지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라는 게 우리 논리로 배울 때 제일 이제 적은 비용으로 설계를 하려면은 랜더 게이트가 트랜지스터 수가 더 적다 그랬죠. 엔더 게이트보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같은 거는 또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하고 엔더 게이트로 이렇게 설계할 때 이제 총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하고 지금 요거 낸드 게이트 9개하고 이제 정확히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게 더 비용이 더 싸게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낸드 게이트 맞아? 이거 제대로 동작하는 거 맞아? 그죠? 이거 되게 이제 체크하기가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나도 이거 따져보는 게 이제 노가다입니다. 그죠? 일단 어떻게 따져볼 수 있어요? 여기 A, B로 해갖고 여기를 다 엔드하게 연산 결과하고 그러니까 요 트루스 테이블을 요 트루스 테이블 있잖아요. 이제 풀헤드, 원비트 헤드니까 그 XY 인풋이 들어가고 요 Z라는 게 캐리 U입니다. 그죠? 사실은. 요 XY가 지금 여기서는 AB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같으면은 A 인풋, B 인풋이고, Z는 이제 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풋 캐리.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썸이고, 요 C는 이제 캐리 아웃풋입니다. 캐리가. 그럼 요런 트루스 테이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인풋을 가지고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요 트루스 테이블. 요게 지금, 요게는 이제 요 트루스 테이블 보고 이렇게 설계한 거니까 요거는 제대로 맞겠죠.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나오느냐. 요것도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느냐. 똑같이 나오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게 캐리 아웃, 여기는 캐리 인, 여기가 이제 S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라버렸어요. 요 부분만 잘라버려갖고, 요 부분만 잘라버리면 이제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나서 표시할 때 하게 또 실수를 해갖고, 보니까요, 요거는 밑에가 A인데, 그러니까 B가 A가 됐는데, 사실은 뭐가 A가 되든 A, B 순서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 썸이니까. 그래서, 자, 원래 그러면은, 요거, 원래 요 풀에더 수식,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와 엔드 오어 게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해놓은 요거를 우리가 그 불리언 식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썸은 A 인풋, B 인풋, 캐리 인풋의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리고 캐리 아웃은 원래 수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리고 엔드 오어 게이트,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썸은 요쪽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나온 걸 다시 또 익스클루시브 오어 한 거고, 캐리는 보면은 캐리는 요거 익스클루시브 오어 한번 해서 나온 거 하고, 여기 캐리 인하고 엔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둘이 엔드 한 거 하고 그걸 오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거다 이거지. 그래서 논리해석 때 배웠던 그 풀 애들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요거하고 이건데,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요 A 더하기 B 요거만 중간 결과를 S1이라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걸 S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A, 그러니까 A, B 프라임 더하기 A 프라임 B죠. 우리 수식이. 자, 이걸 갖고 이제 낸더 모양으로 바꿉니다. 낸더 모양으로 바꾸려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연산 한번 재보죠. 그러니까 더 하나 많은데 이제 일단 더 해주는 거예요. 이놈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뭡니까? 분배 법칙을 써갖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바꿔놓고 또, 이제는 요래 갖고 여기를 더 모르간 법칙 써갖고 이제 일단 낸드로 하나 바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해서 또 더 모르간 법칙을 써갖고 이렇게 점점 이제 낸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더 모르간 법칙을 써갖고 이제 OR을 또 낸드로 바꿔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AB의 낸드, 요거의 낸드, 요거 두 개끼리의 낸드, 요거 끼리의 낸드,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낸드. 이래 되니까 낸드가 4개가 되니까 요 낸드 하나, 둘, 셋, 4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하고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또 캐리 인당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똑같이 뭘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그러니까 요 한 개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낸드 4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것도 이제 낸드 4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낸드 8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출력을 하려면은 낸드 8개가 이제 이건 출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리 아웃도 이거를 또 조작을 잘 해보면은 이렇게 낸드 하나,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거더라? 요 부분은 요 S1이 요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중간에서 봤는데 S1하고 C인하고 낸드. 여기 낸드 하나, 둘, 낸드 3개네. S1으로부터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하나, 여기 낸드, 또 여기서 들어오는 요 낸드. 일단 3개를 통과하면 된다, 그죠?
세 개만 또, 세 개만 얘기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 그러니까 수식어로도 그 변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은 그러니까 풀레드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회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요게 그래서 결국은 요게 풀레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풀레드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할 수 있죠. A하고 원비트 일단은 지금 원비트만 그 N비트로 확장하는 거는 그냥 병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원비트만 봤을 때 이제 그냥 드셈은 노멀 애드니까 원래 요 AB 입력만 제대로 여기로 들어가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뺄셈은 원래 우리가 그랬잖아. 뺄셈이라는 거는 투수 컴플리먼트를 취해서 드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수 컴플리먼트를 취할 때 A 쪽을 취해줄까, B 쪽을 취해줄까, 뭐. 근데 이제 B, 지금 연산이 A 빼기 D니까 B 쪽을 취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에, 인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나트 연산을 해주는 거는 원스 컴플리먼트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 B 인버스라는 데다가 0을 넣어주면은, 어떤 값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5 하면은 그냥 그 값이 나오죠. 그것도 논리해도 때 배웠나요? 그러니까 이 B 값이 원래 0이면은 이거랑 0하고 익스클루시브 5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값이 1일 때는 이거랑 0하고 익스클루시브 5 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B가 어떤 그 바이너리 밸류에다가 0을 익스클루시브 5가 해주면 그냥 B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B 값을 컴플리먼트를 취하고 싶으면 요 B 인버스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요 B 인버스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1을 딱 넣어주면은 B 값이 0일 때는 1하고 익스클루시브 5 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1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 5 하면 0이 되죠. 그럼 이 결과는 B가 0일 때는 1이 되고 1일 때는 0이 되니까 B의 프라임, B 컴플리먼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B 컴플리먼트를 넣고 싶으면은 요 컨트롤 시그널에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고, 그냥 B를 그냥 바로 넣고 싶으면 여기에다 0을 넣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더하기 1은 어디서 해주느냐? 더하기 1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진수인데 이진수 네 자리를 더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0, 1, 0, 1 뭐 이래다가 그다음에 10, 10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극단적인가 이거 하여튼 더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맨 하위 자리 더하면 값이 1이죠. 이건 너무 단순하다. 이거 캐리가 하나도 발생 안 하네. 그 다음 1, 101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뭐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0이면서 이쪽으로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그럼 1, 0이니까 1이 되고 여기는 또 0이 되면서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1이 돼서 0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캐리가 하나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놈이 최종적인 캐리 아웃이고 그 중간중간에 원비트 상에서는 캐리가 발생하죠. 그렇지만 이 4비트 연산할 때 제일 하위 비트 캐리 E는 그냥 0이죠, 원래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냥 드셈할 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원비트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일 하위 비트의 캐리 E는 원래는 0이 들어갈 텐데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제일 하위 비트에 1을 넣어주면 그냥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맨 하위 비트의 캐리 인이
단순한 드셈에서는 원래는 캐리가 없으니까 값이 제로인데 여기다가 강제로 1을 넣어버리면은 그냥 1이 자동적으로 더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A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를 하고 싶으면은 요 캐리 인 값을 1로 넣어주고 B 인버스 값을 1을 세팅해갖고 풀헤드를 통과시켜버리면은 LCM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많이 본 게 B 인풋 값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좀 지우고 합시다. 일단 너무 복잡하다. 지저분하죠? 자, B 인풋, 요 B 값이 그냥 이쪽 썸으로 그냥 나오게 하려면 아웃풋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A 값을 일단 제로로 잡아버리면 되죠. 제로로 관계로 넣어주면 되죠. 원래 A 값이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요 A enable 값, 요 놈을 0으로 넣어줘버리면은 그러면 요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쪽은 0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A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이 값이 이제 0이 돼서 풀헤드로 들어가니까 그냥 B 값만 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캐리 인 값도 이제 관계로 넣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0으로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B가 바로 통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증가시키고 할 때는 B 더하기 1을 해줬죠. B 더하기 1은 요 A enable 값은 0으로 해주고 요 캐리 인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면은 B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요 MU0에는 이렇게 ALU가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요 풀 애더 주변에 B inverse, A enable, 뭐 carry in 요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0과 1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 펑션 셀렉터가 이제 2비트가 있으면은 그 2비트를 가지고 요거를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